제1장 남의 잣대가 아닌 스스로의 잣대로 살아라. 나에게 집중하라. 까마귀 한 마리가 비둘기 집에서 잘 먹고 지내는 비둘기를 보고서는 먹이를 얻어먹으려고 자기 깃털을 하얗게 칠하고 나타났다. 갈까마귀가 조용히 있자 비둘기들은 갈까마귀를 자기 무리로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갈까마귀가 깜빡하고 울음소리를 냈다. 비둘기들은 낯선 소리를 듣고 갈까마귀를 쫓아냈다. 갈까마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돌아간 곳의 갈까마귀들은 하얗게 칠한 갈까마귀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다. 결국 갈까마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이의 재능을 부러워 말라. 당나귀가 매미의 노랫소리를 듣고 조화로운 목소리에 반했다. 매미의 재능이 부러워진 당나귀가 물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요? 매미가 대답했다. 전 이슬만 먹는답니다. 그때부터 당나귀는 이슬만 먹다가 결국 죽었다. 할 수 없는 것에 욕심내지 말자. 거북이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독수리는 거북은 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거북은 더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자 독수리가 거북이를 움켜쥐고 날아오르더니 갑자기 허공에서 거북을 놓아버렸다. 거북은 바위에 떨어져 부서져 버렸다. 좋게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개와 당나귀를 기르고 있었다. 당나귀는 늘 개와 함께 놀았다. 주인이 가끔 외식을 하고 과자를 들고 돌아올 때 개가 꼬리를 치며 다가오면 개에게 과자를 던져주었다. 하루는 셈이 난 당나귀가 주인에게 달려가 과자를 얻고자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만 주인의 발을 밟고 말았다. 화가 난 주인은 당나귀를 외양간에 묶어버렸다. 손 안에 작은 것. 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늘어뜨리고 있다가 도미 한 마리를 낚았다. 도미는 자기가 너무 작으니 지금 잡지 말고 놔달라고 애원했다. 제가 잘하면 커다란 물고기가 될 테니 그때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더 이득일 거예요. 그러자 어부가 대꾸했다. 그럼 난 나중에 얻게 될 물고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걸 놓치는 바보가 될걸?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자.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이를 물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개는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더 큰 고깃덩이를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는 상대편 개의 고기를 빼앗으려고 뛰어들었다. 그 결과 개는 이것도 저것도 다 갖지 못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있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는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나중에 얻을 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걸 소중히 알아. 언젠가 들통날 거짓. 여우와 원숭이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서로 자기가 더 귀한 존재라고 다투었다. 둘은 자기의 지위를 낱낱이 이야기하다가 어떤 묘비에 이르렀다. 원숭이가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여우가 이유를 물으니 원숭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우리 조상들이 부리던 노예와 해방된 노예들의 묘비를 보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나. 여우가 말했다. 그래,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 있겠어. 저들 중 누구도 네 말이 거짓이라고 부인하기 위해 일어날 수는 없을 테니까. 남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 사자와 당나귀가 동맹을 맺고 사냥을 나갔다. 염소가 있는 동굴에 이르러 사자는 동굴 입구에 자리를 잡았고 당나귀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염소 무리 사이에서 날뛰며 염소들이 달아나게 울부짖었다.
사자가 가장 큰 염소를 잡았을 때 당나귀가 나오더니 자기도 용감하게 싸워 염소들을 밖으로 밀어냈다고 으스댔다. 이에 사자가 대답했다. 네가 당나귀인 줄 몰랐더라면 나라도 겁났을 거다. 내게 거짓 칭찬을 하는 사람.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았다. 그걸 본 여우는 배가 고파져 꾀를 냈다. 까마귀에게 가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다며 만약 목소리만 아름답다면 분명히 새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진 까마귀는 커다란 소리를 내지르다가 고기를 떨어뜨렸다. 여우는 재빨리 고기를 주워들고 말했다. 까마귀야, 네가 판단력도 있다면 새들의 왕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과대망상에 빠지지 말라. 늑대가 사막을 떠돌고 있는데 날이 뉘엿뉘엿 저물었다. 늑대가 길게 쭉 뻗은 자기 그림자를 보고 말했다. 내 그림자 크기 좀 봐. 사자도 두려워하겠는걸? 이 정도 크기면 동물의 왕도 쉽게 되지 않을까? 늑대가 자만심에 빠져있을 때 힘센 사자가 나타나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금세 생각이 바뀐 늑대가 외쳤다. 거만함은 불행을 초래하는구나. 허풍쟁이에게 하는 말. 사람들에게 늘 기술이 부족하다고 비난받던 운동선수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외국에서 돌아와 여러 나라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 허풍을 늘어놓았다. 특히 로도스, 에게해의 남쪽에 위치한 그리스 도시에서는 젊은 올림픽 대표 선수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이 뛰어올랐다고 자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덧붙였다. 그러자 듣고 있는 사람이 말했다. 여보시오, 그게 사실이라면 증인은 필요 없소. 지금 여기서 로도스에서처럼 똑같이 뛰어보시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자. 어느 날 뱀의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뱀 몸의 다른 부분들이 우려하며 말했다. 너는 눈도 없고 코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니? 하지만 꼬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꼬리는 앞장서서 몸을 아무렇게나 끌고 갔고 뱀은 돌 무더기 구멍에 빠져버렸다. 뱀은 등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다. 그러자 꼬리가 머리에게 아첨을 떨며 애원했다. 주인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당신과 겨루려고 한 건 제 잘못이에요. 허식의 가면을 벗자. 어느 날 길을 가던 당나귀가 사자 가죽을 발견했다. 당나귀는 호기심에 사자 가죽을 뒤집어 썼다. 이 당나귀를 본 다른 동물들이 모두 당나귀를 사자로 여기고 달아났다. 바람이 불어 가죽이 벗겨지자 당나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다른 동물들이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어 당나귀를 때렸다. 나설 만한 곳, 나설 수 있는 곳. 동물 회의에서 원숭이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물들이 모두 칭찬하며 박수를 쳤다. 세민한 닭단은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었다. 낙타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춤이 너무나 괴상해서 화가 난 동물들은 낙타를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느 날 토끼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을 한탄했다. 우리 토끼는 결국 사람이나 개, 독수리,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아닌가? 이런 공포 속에서 사느니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게 낫겠소. 이렇게 결정을 내린 토끼들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동시에 연못으로 돌진했다. 연못 근처에 웅크리고 있던 개구리들은 토끼 무리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가장 앞에 있던 토끼가 말했다.
친구들, 멈추시오. 나쁜 짓은 하지 맙시다. 여기에 우리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물이 있소.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볕이 잘 드는 곳에 있는 집 당나귀를 본 야생 당나귀가 집 당나귀에게 다가가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부러워했다. 얼마 후 사람에게 매를 맞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집 당나귀를 본 야생 당나귀가 소리쳤다. 오, 나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어. 너는 풍요로움을 즐기는 대신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살찐 노예가 되느니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 훨씬 값지다. 물질적 이익에 눈이 멀지 말자. 한 농부의 밭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는 다만 참새와 매미의 안식처가 될 뿐이었다. 농부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을 알고서는 나무를 베어버리려 도끼로 내려쳤다. 매미와 참새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부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농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도끼질을 했다. 이윽고 농부는 텅 빈 나무둥치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했다. 농부는 꿀을 한번 맛보더니 들고 있던 도끼를 집어던졌다. 그때부터 농부는 나무를 소중히 다루게 되었다. 남을 따라하다 읽기 쉬운 것. 옛날의 소일개는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아주 날카로웠다. 어느 날 소일개가 말이 멋지게 오는 소리를 듣고는 따라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연습을 해도 소용없었다. 말의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도 없고 자기 목소리마저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소일개는 말의 소리도 원래 소리도 낼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라. 독수리가 높은 바위에서 날아와 새끼 양 한 마리를 낚아챘다. 이것을 본 가을 까마귀가 경쟁심이 생겼다. 가을 까마귀는 독수리처럼 커다란 소리를 내며 숫 양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발톱이 양털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다. 가을 까마귀는 날갯짓을 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를 알아챈 목동이 달려와 가을 까마귀를 잡았다. 목동은 가을 까마귀 날개의 끝을 잘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자 목동은 가을 까마귀를 아이들에게 가져다 줬다. 아이들이 이 새가 뭐냐고 물었다. 목동이 대답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가을 까마귀인데 저 새는 자기가 독수리라고 하는구나. 2장 사람들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험담하지 말라. 늙은 사자가 아파 동굴에서 멈춰 누웠다. 여우를 제외한 모든 동물이 사자를 문병하러 왔다. 이때다 싶어 늑대가 사자 앞으로 나가 여우를 비난했다. 여우는 대장을 존경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여우가 도착해서 늑대가 하는 말을 들었다. 사자가 여우에게 화를 내자 여우가 대답했다. 여기 모인 동물 중에 저처럼 대장을 위하는 자가 있을까요? 누가 대장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습니까? 사자는 당장 그 약이 뭐냐고 물었다. 여우가 대답했다. 늑대의 가죽을 벗겨내서 온기가 있을 때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는 즉시 처형을 당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옷으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릴 수 없다. 은혜를 갚는 은혜. 한 농부가 그물에 걸린 독수리를 발견했다. 농부는 독수리가 불쌍해서 그물을 풀어 놓아주었고 독수리는 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했다.
어느 날 독수리가 무너져가는 벽 아래에 앉은 농부를 보았다. 독수리는 농부의 두건을 낚아챘다. 농부가 일어나 독수리를 쫓아간 사이에 농부가 앉아있던 자리의 벽이 무너졌다. 비로소 농부는 독수리가 은혜를 갚은 것을 알고 감탄했다. 당신을 모욕하는 이에게. 대머리 남자가 키니코스 학파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모욕했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반박했다. 나는 모욕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겠네. 반대로 그 못된 머리를 떠나버린 당신의 머리카락을 칭찬해주고 싶군. 남을 질투하는 충고. 어떤 사람이 염소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염소는 당나귀가 맛있는 먹이를 먹는 것이 부러워 짐짓 당나귀에게 말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네 삶의 고통은 끝이 없구나. 염소는 당나귀에게 간질에 걸린 척하고 쓰러지면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당나귀는 염소의 충고에 따라 쓰러지는 와중에 온몸을 다쳤다. 당나귀를 치료하기 위해 온 수의사는 염소의 허파를 다려먹으면 당나귀가 나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염소는 죽게 되었다. 배은망덕하지 말라. 사냥꾼에게 쫓기던 암사슴 한 마리가 포도나무 아래 숨었다. 사냥꾼이 지나쳐가자 암사슴은 완전히 몸을 숨긴 줄 알고 포도나뭇잎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잎이 움직이는 것을 본 사냥꾼이 되돌아왔고 사냥꾼이 총을 쏴 암사슴을 죽였다. 암사슴은 죽어가면서 말했다. 나를 구해준 포도잎에 해를 끼친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선행에는 보답이 따른다. 개미 한 마리가 목이 말라 샘에 내려갔다가 물에 휩쓸려 빠져 죽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잎을 따다가 샘물에 빠진 개미에게 던져주었다. 개미는 나뭇잎 위로 올라가 살았다. 얼마 뒤 사냥꾼이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들고 다가왔다. 개미가 이것을 보고 사냥꾼의 발을 물었다.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그물을 떨어뜨렸고 비둘기는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다. 거짓말의 끝. 아들 두더지가 어미에게 자기는 앞을 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미는 확인해 보려고 꽃을 건네며 이게 뭐냐고 물었다. 아들 두더지가 대답했다. 돌멩이에요. 얘야, 넌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냄새도 못 맡는구나. 어미가 한탄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헤르메스는 인간으로 변신하고 조각가의 작업실로 갔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상을 보고 얼마냐고 물었다. 조각가가 대답했다. 1 드라크마요. 헤르메스는 미소를 띠며 물었다. 헤라상은 얼마요? 조각가가 대답했다. 더 비싸지요. 자신의 조각상을 발견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자 상업의 신인 자신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선 값을 물었다. 조각가가 대답했다. 당신이 앞에 두 조각상을 산다면 그건 그냥 주겠소. 남의 호의를 받아들여라. 제우스는 자신의 결혼 축하연에 모든 동물을 초대했다. 그런데 거북만 오질 않았다. 다음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제우스는 거북에게 물었다. 왜 너만 향연에 오지 않았느냐? 거북이 대답했다. 우리 집이 최고니까요. 화가 난 제우스는 거북이 어디를 가든 등에 짐을 지고 돌아다니게 만들어버렸다.
따돌림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가을 까마귀 한 마리가 남들보다 훨씬 몸이 커서 따돌림을 당했다. 가을 까마귀는 까마귀에게 가서 무리에 끼워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까마귀는 생김새와 목소리가 낯선 갈까마귀를 내치고 말았다. 쫓겨난 갈까마귀는 다시 자기 무리로 갔지만 갈까마귀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갈까마귀는 어느 무리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수고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 하루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비판의 신 모모스를 불러 심판을 보게 했다. 제우스는 황소를 만들고 프로메테우스는 사람을 만들고 아테나는 집을 만들었다. 이 세 신을 질투한 모모스는 먼저 제우스가 황소의 뿔에 눈을 달지 않아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사람들이 악의를 감추지 않고 누구나 마음속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밖에다 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아테나에게는 나쁜 사람이 옆집으로 온다면 쉽게 이사갈 수 있도록 집에다 바퀴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모스의 대답에 화가 난 제우스는 그를 올림포스에서 쫓아냈다. 평소에 선한 인맥을 쌓아두자. 병든 까마귀가 옆에서 울고 있는 어미 까마귀에게 말했다. 엄마, 그만 울고 신에게 제가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어미 까마귀가 대답했다. 아가, 어떤 신이 너를 가엾게 생각할까? 네가 재단에서 고기를 훔쳐먹지 않은 신이 있느냐? 스스로 하게끔 하라. 북풍과 태양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했다. 먼저 북풍은 거세게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자 나그네는 옷을 단단히 여몄고 북풍은 더 세게 공격했다. 바람이 더욱 불자 불편해진 나그네는 옷을 더 껴입어 버렸다. 이윽고 태양의 차례가 되었다. 먼저 태양은 적당히 빛을 비추었다. 그랬더니 나그네는 껴입었던 옷을 벗었다. 태양이 더 강하게 광선을 내리쬐자 나그네는 더위를 참을 수가 없어